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 겨울철 과일인 귤 좋아하시나요? 우리 왜 추운 겨울철이 되면은요 뜨끈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여러 개씩 까먹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귤의 하루 권장 섭취량 몇 개인지 아시나요? 보통 크기의 귤 2개 정도면 하루 비타민C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한 하루 권장 섭취량은 좀 다르죠. 손발이 노래지고 또 손톱에 귤 껍질 좀 껴야지 귤 좀 먹었다 싶은데요. 자, 귤에는 하루 권장량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은 하루 권장량 따위는 없는 거 아시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은요, 유병자분들 슬기로운 보험 가입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종신보험으로 암 보장 활용하기를 주제로 특별한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건강을 위해서 또 비타민C 가득한 과일 잘 챙겨 드시고요. 여러분들의 보험은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간편보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노하우 백선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슬기로운 유병자 보험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님들께 정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유병자 보험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좀 더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어떤 분들이 가입하고 어떻게 가입하면 유리한지를 좀 안내해 드려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 가장 흔한 유병자지시죠. 일상적으로 사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보험으로 봤을 때는 유병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한 4에서 5년 정도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유병자 보험 나온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어봤자 한 5년 좀 넘을까 전후고 될 것 같습니다. 그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제 나도 보험이 가입되는구나라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보셔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시거나 좀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암이나 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고혈압 관련된 질환들, 이런 질환들의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좀 보험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우리 부모님 보험을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수술, 간병보험을 한 번에 따로따로 가입하지 말고 한 번에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유병자 보험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유병자 보험이 왜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한번 통계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애
살면서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거 보시게 되면은 생애 의료비 중에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1년 제가 생애 전체를 사용하는 금액 중에 의료비 사용하는 금액 중에 5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질병으로 하지 않지만은 65세가 넘어가면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75세 이후부터는 임종 전까지 한 10에서 11년도까지 생애 의료비의 31%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을 보실 때 한 65세가 넘어가시면은 이런 통계들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보험 가입에 큰 제약이 생기시는 거죠. 모든 통계들을 통해서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고 가입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이 연령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는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이 연령 이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나 또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는데 생애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시게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89%가 만성질환 병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보험을 가입을 준비하시는 데서 큰 제약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고혈압 관련된 질환은 거의 6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당뇨 등 이러한 질병들이 만성질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저 질환들이 관리 잘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는 굉장히 큰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들도 보시게 되면은 간편고지를 통한 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 그래프가 간편보험을 통해서 이제 가입되는 보험의 수량을 표시하는 건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이는 유병자 보험이 나오고 보험회사들도 유병자 보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으로 보험을 찾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연령별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챙기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20대부터 뭐 65세 이상까지로 구분을 지어 놓긴 했지만 가입하는데 중점적인 사항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아주 자그맣게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세 이하에는 사실은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질병의 보험을 좀 준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왜? 전혀 다치거나 이런 거 빼고는 아플 확률이 그렇게 적으니까요. 실손보험 중요하고 그리고 20세 이하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요즘에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은 요거는 20대 이하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분을 지어놓은 거는 20대부터 40대인데요. 역시 실손보험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거기에 수술비 특약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내 가족을 지키는 일반 사망보험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필요로 하는 방법에는 정기보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대신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추후에 연금 전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금 전환을
활용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선택하실 때는 꼭 내가 해지하거나 환급금에 대한 걸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20대부터 40대니까 30세 이전에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다음에 50세부터 65세 연령으로 제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역시나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특약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치매나 간병에 대한 걱정이 슬슬 시작되는 연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대질환 거기다가 치매나 간병도 같이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령대부터는 사실은 혹시 우리가 갱신형 보험이 있고요, 비갱신형 보험이 있는데 꼭 비싼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에 맞춰서 물론 50대 초반에는 비갱신형이 나을 수도 있고요. 50대 중반 넘어가면 갱신형이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갱신형을 선택하실 때는 5년, 3년, 10년 이내의 갱신형 말고요. 20년이나 25년 갱신되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플랜을 같이 실손보험과 같이 하시면은 또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되셨을 때는 역시나 실손보험이 중요하지만 이 실손보험을 언급한 거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만약에 65세 이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건강하다 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무조건 실손보험이지만 실손보험과 치매,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한 이유는 사실은 이걸 전부 다 준비하기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베이스로 해서 치매나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거를 섞어서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험을 좀 준비하시라고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갱신형 선택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옳다. 이분들한테는 비갱신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들을 보시고 이 연령대에 맞게끔 보험을 조금 더 준비하시면은 나한테 유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중대질환 실손보험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중대질환이 모든 연령에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이 중대질환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험이죠. 암보험.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거의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암보험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 지금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유사암이라는 구분을 해놓고요. 소외감이라는 분류도 따로 나눠놓고 일반암이라는 분류도 나눠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암과 유사암과 소외감 어떤 구분이 있느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모든 암이라는 게 일반암입니다.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가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외감이에요. 이 소외감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외감 분류가 어떤 분들한테는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 암들을 소외감이라는 분류로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암과 소외감과 유사암의 차이는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다. 나는 이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은 일반암입니다. 일반암에 걸렸을 때 천반암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사암이나 소외감은 어떻게 되느냐? 이 1,000만 원에서 비율대로 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유사암의 경우는 이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를 보험금을 주고요. 이 소외감의 경우는 40에서 50%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모든 보험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외감 분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없다는 얘기는 뭐냐? 보험금을 안 준다가 아니고요. 이 소외감 분류가 없이 이 소외감이라고 분류하는 데가 일반암의 모든 기타 암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하면 이 소외감 분류가 없이 유사암과 일반암 분류만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나눠지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증권을 펼쳐보셔가지고 그냥 일반암, 유사암이라고 구분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소외감 분류가 따로 있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시거나 인지하고 계시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대질환 중에 2대 질환, 뇌랑 심장 쪽과 관련된 보장을 좀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그냥, 나 다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험회사에서 특약을 구분 지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출혈이라는 특약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요. 뇌졸중이라는 특약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으로 구분하실 때도 있어요. 이거는 보험회사에 내가 가입된 증권을 요거 역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뇌출혈만 되는 거예요. 2대 질환 해가지고 뇌출혈의 진단을 받게 되면 얼마만큼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뇌졸중과 뇌혈관에 해당되는 기타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 내가 어느 범위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을 왜 구분 짓느냐?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질병분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분류 코드에 맞춰서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세요. 그래서 I60, I61 이런 것들이 뇌와 관련된 질병분류 코드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질병분류 코드들이 이것까지 전부 다가 다 뇌와 관련된 질병분류 코드인데 뇌출혈과 해당되는 질병분류 코드는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다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많은 코드들 중에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 역시 발병 확률도 1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험을 준비한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는 받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이 세 가지 뇌출혈과 관련된 코드에 이 뇌경색 코드 세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 진단분류 코드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도 보니까 거의 60에서 70% 정도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뇌졸중이라도 되어 있으시면은 그래도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의 보험은 괜찮게 되어 있는데 뇌출혈로 되어 있다면은 꼭 체크해가지고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뭐냐? 뇌와 관련된 이 모든 질병분류 코드들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분류 코드 어떤 거를 받으셔도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더 범위가 넓고 뇌졸중과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더 범위가 넓고 그러니 가능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안 된다. 뇌졸중으로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옳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께서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나 이 뇌출혈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2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이나 여기에 특약을 넣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본인 보험을 체크하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대 질환 중에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쪽 질환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확률적으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는 거의 100% 정도 보험에 혜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대 질환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 협심증이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왜?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많이 알고 있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인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험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급성심근경색만 심장 쪽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저 역시도 10년 전에 보험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역시나 제 보험도 이것만 가능했기 때문에 저 역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여기에 대한 보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보험하고 유병자 보험 차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유병자 보험 보장 항목이 많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약간 적죠. 그리고 고지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5년 이내에 대한 전체적인 이력을 얘기해야 돼요. 자세하게.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다양합니다. 325도 있고요. 31도 있고요. 5만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325는 뒤에 말씀드릴 건데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요 이야기거든요. 3일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어떤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5는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그러면 모든 유병자 보험을 똑같은 조건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좋은 게 325입니다. 325가 가장 보험의 혜택도 좋고 나머지보다 보험료도 이제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수 조건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 보험은 부담보험나 할증이 존재하는데요. 유병자 보험은 거절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절이에요. 부담보험나 이런 거 있지 않고 보험료도 일반 보험은 저렴한데 유병자 보험은 비싸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셔가지고 내가 유병자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일반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자세하게 컨택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요 유병자 보험들 중에 제가 아까 침에 325라고 했잖아요. 요게 아까 침에 2였는데 제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3년으로 335라고 바꾸면서 보험료를 일반적인 325 보험료보다 낮췄어요.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했지만 일반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해당되시는 분들, 만성질환자분들 다 여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온 요 335라는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면 좀 더 보험료가 20, 30% 정도 또 다운시켜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소견받은 적이 있는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이 8대 질병을 걸린 적이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335와 325. 이 2와 3 하나 차이 있는데요. 보험료 보시게 되면은 진단비 다 1,000만 원씩 넣고 수술비랑 다 종합적으로 플랜을 짰습니다. 그랬을 때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335가 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 그러니까 335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보험료가 13,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얘는 20년 갱신으로 제가 설계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335와 325의 보험료가 큰 차이가 있죠. 10,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전체적인 혜택이 20년 이상 된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은 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만성질환 되시는 분들은 이 335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요거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료도 비교해보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서 이제 안내를 맞출 건데요.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한 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이 335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그랬죠. 4, 5년 전에 보험 준비하신 분들. 그분들은 초창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도 넓지 않고요. 무조건 10년 갱신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판단해 보셔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백이나 납입 면제도 내가 원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보험이랑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연령별로 포준체와 유병자 보험의 가입 한도가 차이가 있다. 유병자 보험은
이 연령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하고 가입하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거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가입담보에 따라서 표준체로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나는 유병자지만 난 무조건 약을 먹고 있어서 무조건 유병자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하는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표준체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전부 다 모든 보험을 유병자로 준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니까 요거는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슬기로운 유병자 보험 가입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약을 드신다든가 아프신 곳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이 정말로 보험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전의 유병자 보험보다도 한 20% 더 저렴하고 보장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유병자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또 요즘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만성질환 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이 훨씬 더 유리한 걸까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늘 단언하건대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유병자 보험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또는 초창기에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왜냐? 초창기에 나오신 분들은요. 유병자 보험이 제가 3대 질환 준비하실 때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처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만 보험이 되셨는데 거기에다가 무조건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되셨어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 많이 진화해가지고 제가 언급한 이 보험 아니더라도 비갱신형이나 좀 더 저렴하고 보장의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체크 크로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쉽게 단언하시는 분이 아닌데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는 만성질환 앓으시는 분들 확실하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325 조건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내가 좀 통과가 될런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 그러면 기존에 좀 예전에 유병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으로 아예 싹 바꿔버리는 게 좋은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병자 보험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초창기 한 5년 전에 4년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나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 다 알고서 준비하셨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수 있는데 처음에 유병자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가입하신 보험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4, 5년 전쯤 유병자 보험이 보편화돼서 출시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셔서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보장 자체가 훨씬 더 크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수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최대 화두인 한 해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요 몸도 너무 힘들고 돈도 크게 나가게 되잖아요. 자,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병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가장 좀 유리할 때일 테니까 저희 보험 플랜 119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서 좀 꼼꼼하게 플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종신보험으로 암보장 활용하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보험 가입의 팁을 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암보장 활용하기,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전문가님, 암이요. 보통 한 몇 세쯤에 가장 많이 생기나요? 일단 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연령이 들고 그다음에 노후 때 많이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분포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연령별로 암 발생 현황을 보면은 물론 뭐 0세에서 30대까지는 그러는데 30대에도 예전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만큼 조기 발견이 좀 더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40대하고 50대, 60대 이런 데서 분포들이 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래도 50대에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 일단은 40대에서 60대의 비율을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80%요? 예, 맞습니다. 너무 큰데요, 이거는? 많죠. 그만큼 많이 예. 발생을 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이 고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씩 50대에서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남자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78%입니다. 30대에서 예, 40대로 맞아요. 넘어가면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그 발병률이 확확 오르는 걸 맞아요.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도 암보장만큼은 크게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거의 다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암보험 하나씩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예. 하다못해 이제 태아보험 때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한데 점차 뭐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들고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암 보장이 과연 마음에 들까? 난 한 3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갖다는 지금에 있어서는 턱없이 모자르죠. 그러니까요. 뭐 예. 최신 치료 하나만 받으려면은 한 번에 뭐 얼마가 든다. 정말 몇 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낸 돈도 너무 아깝고 또 예. 앞으로 또 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암보험에서는 이제 페이백이라는 게 좀 나왔었어요. 페이백. 예, 이거 페이백. 정말 신선했어요. 예, 맞아요.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이 좀 나온 상품이 올페이백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올페이백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올페이백이라는 거는 일단은 진단을 받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네요. 정말 이거 진단을 받으면은 돈을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정말 보험을 가입해 놓고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절대 좀 아깝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다 돌려주는 거 손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싹 다 돌려주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암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상품별로 조금씩 틀려요. 네. 그래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고 중대한 질병이나 아니면 이제 중대한 화상이나 아니면 네. 또 중대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해서 진단 받을 경우에 근데 암은 일반적으로 일반암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암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올페이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고 예. 하면은 세 가지 좀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을 하고 2년 있다가 위암 진단을 받을 시 예. 그러면 2년치에 낸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받고 앞으로 낼 19년치에 앞으로 낼 2년치의 보험료하고 18년도에서 19년치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죠. 지금 냈던 보험료만 받는 거에만 제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낼 돈, 그렇죠. 뭐 19년이면은 예. 몇 배의 돈을 그냥 안 내고 보장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보험이 뭐 보통 같은 경우는 뭐 3천 정도 가입을 했다 하면은 그동안 낼 보험료까지 전부 다 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3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와. 그리고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10년 뒤에 자궁경부암 진단 시 10년치 낸 보험료하고 앞으로 낼 10년치를 또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19년 뒤에 만약에 뇌출혈로 또 사망 시에는 이걸 종신보험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년치의 보험료하고 앞으로 낼 보험료 플러스의 사망보험금까지 받는 기능이 있을 거죠. 와, 저는 그러니까 페이백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페이백과 납입 면제 기능이 합쳐져 있는 게 올페이백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고 더 놀랐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더블 페이백 뭐예요? 올페이백이라는 걸 올페이백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네. 물론 타 소음세 보험사들은 어차피 페이백이라는 기능이 자체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갱신할 때 또 다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종신보험에 포커스를 맞췄고 예.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더블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올페이까지는 지금 이해 가셨죠? 예. 이해 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낼 보험료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돈을 두 번을 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을 주고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약간의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데 한마디로 앞으로 낼 돈을 두 배 받는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까지 된다는 거죠. 대신 한 번에 받은 거는 보험료를 내긴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거만큼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은 일시금으로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목돈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올페이백에 더블페이백까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암보험도 아니고 종신보험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보장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자, 14대 진단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일반암 다 포함된다고 하셨고요. 암 말고도 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암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예. 일반암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유사암, 그러니까 갑상선, 그리고 경색성뇨약, 기타 피부암, 그리고 제자리암. 흔한 암들이네요. 이거는 제외하고 여기서 두 가지 항목이 또 빠졌어요. 그래갖고 예. 유방암하고 남성분에 있는 전립선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암으로 칭을 하고 나머지 있어요. 모든 예. 암들은 그렇죠. 진단을 받았을 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는 예. 거네요. 그 페이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망보험금도 받고 그만큼 해지환급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차차 설명드릴 건데 예. 암뿐만이 아니라 2대 진단에서는 그렇게 허혈성이나 뇌혈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또 이걸로 인한 수술을 하실 때 심장 판막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이래도 14대 보장 중에서는 다 전부 다 올페이백하고 더올페이백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14대 보장이라서 좀 걸리기 힘들 병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암이라고 좀 칭을 많이 하고요. 그래 대해서 이 14대 보장에 걸렸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페이백이 전부 다 된다는 뜻이죠. 네, 이게 어디예요? 종신보험도 가져가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14대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냈던 돈 다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더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나이대별로 플랜을 좀 비교해 주신다고요? 일단 나이대별로 플랜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연령별 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고 하면은 50대의 비율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럼 50대면은 어느 정도 자녀도 한 중고등학생, 크게는 대학교 졸업한 분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아직 더 경제 활동을 하기 전인데 내가 아파버리면은 앞으로의 학비며 이런 것들이 되게 그쵸.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포커스 50대 전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포커스를 하나 맞췄고요. 그다음 40대하고 50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나중에 이걸 활용 방안을 해서 세 가지 좀 플랜으로 잡아왔어요. 일단은 2030 가성비 플랜인데요. 20대하고 30대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측정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죠.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요. 주계약 그러네요. 자체가 5천만 원이에요. 예. 사망보험금이죠. 그래서 6만 원, 5만 원대, 6만 원대. 여자 같은 30대 같은 경우는 9만 원대, 7만 원대. 이런데 납입 기간을 보시면 30년 납이라고 해놨어요. 일단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거를 로또 맞았다 해서 돈을 왕창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올페이백 기능을 더블페이백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은 납입 기간 자체를 굉장히 좀 길게 잡아야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겠죠. 이왕이면은 예, 그렇죠.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플랜으로 세워주신 예,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20대 때, 30대는 납입 기간을 좀 길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받는 돈이 좀 많아질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른 연령대는 어떨까요? 그럼 다른 연령대로 보시면 이제 40대 가장 중요한 시기죠. 네.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가정도 꾸려나왔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단이 걸려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남성분들 가운데 그렇죠. 80%라고 했으면 무조건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대 넘으신 분들은 좀 포커스를 30년 납 너무 기니 70세까지는 정년퇴임이 65세니까는 네. 너무 기니까 25년 또는 20년으로 좀 맞춰왔어요. 20년으로 할 때는 좀 보험료가 그래도 4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주계약 5천만 원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19만 원 정도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14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25년 납으로 40세 기준으로 하면은 14만 원 정도 되고 여성 못하면 10만 원대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총 페이백을 좀 보시면은
낼 돈하고 앞으로 낸 돈하고 앞으로 낼 돈 10년에 만약에 가정했을 때요. 예. 10년의 진단에 14대 진단에 걸려서 가정을 했을 때 낼 돈하고 낸 돈을 플러스 받고 낼 돈을 한 번 더 플러스 받기 때문에 총 페이백은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 거는 2개월 끝나고 이 보험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10년을 꼬박꼬박 다 유지를 하시면은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만큼의 해지 환급금이 또 생깁니다. 뭐 그럼 연금으로 활용해도 되고 예, 굉장히 그렇죠. 다용도 보험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금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대 가장부터는 어느 정도의 보장은 납입 기간 동안에 보장은 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망보험금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앞으로 연금으로 좀 활용을 하는 방향도 좀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50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어떻게 플랜 50대 세우는 때는 좋을까요? 일단 보험료 자체가 비싸긴 해요. 아, 이거 자체는 예. 생명보험사 작품이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기 같은 게 없습니다. 무조건 종신이기 때문에 예. 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0만 원대.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짧게 낼래. 앞으로 10년밖에 일을 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좀 30만 원대로 좀 보험료 편차가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총 페이백 시점이나 5년을 걸렸을 때 가정 시에도 낼 돈하고 총 페이백 받는 돈은 4천에서 5천 그만큼의 플러스 돼서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노후에 또 연금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예. 연금 플랜을 왜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면 조금씩 해지 환급금이 높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 있을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자체 내에서 해지 환급금이 꽤나 높은 이유를 줍니다. 그러면은 뭐 해지를 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나중에 정말 이 보장이 필요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이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많이 주길래 이 정도까지 연금까지 활용할 정도까지 돈이 되냐 이렇게 예.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단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3월 달에 기준으로 1.25% 엄청 낮아졌죠.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 4%대, 5%대는 예. 줬을 텐데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측정은 0.75%입니다. 너무 낮아졌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표를 보시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0.1%입니다. 예. 돈을 거치하면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0.75%이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 이번 달 18일까지는 아직까지 연봉리로 2.5%를 준다고 해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번 달 18일 이후부터는 2.25%로 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왕이면은 보험 가입해서 보장도 좀 보험료 돌려받고 종신보험에다 연금까지 튀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이 안보장 활용하는 종신보험의 정리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종신보험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일반적인 진단금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어느 정도의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 사망보험금도 필요하지만 진단금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 맞추고 게다가 해지 환급금 자체가 연봉리로 2.5%의 확정 금리를 준다고 하니 어느 정도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좀 괜찮을 듯 싶어서 상품을 가져 나왔고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뭐 연금으로 무조건 활용해야 돼.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변액보험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까지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은 종신보험, 즉 이런 거는 사망 시에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단 시에도 또는 사망 시에도 그리고 연금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종신보험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혜택이 많은 보험이었습니다. 자, 암을 비롯한 14대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동안 냈던 돈 다 돌려받는 페이백에다가 납입 면제까지 되는 올 페이백 되고요. 그리고 낼 돈까지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종신보험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해지 환급금도 높아서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20대부터 50대까지 내 나이에 맞는 전략을 연락 주셔가지고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자, 76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년 전에 암 진단 후에 현재는 완치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백수환 전문가님, 암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다 나으면 어떻게 보험 가입해야 돼요? 저희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이력이 없으면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5년 이내라는 게 지금부터 5년 이내 암과 관련된 치료력이 없을 때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7년 전에 암 완치 판결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에 분명히 통원 치료나 기타 치료가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325는 힘드실 거고요. 암보험이나 기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좀 더 간편한 1년 이내 입원 수술, 3일 같은 보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옳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상담하다 보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이렇게 완치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완치가 내가 봤을 때 완치가 아니고 최근 5년 이내에 치료 이력이 있으면 암과 관련된 치료력이 있으면은 보험회사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5가 아닌 31 또는 그거보다 좀 더 조건이 좋은 거를 찾아보시는 게 옳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암 완치 기준에 따라서 기존 325 유병자 보험은 조금 힘들지만 이걸 또 피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3일 조건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00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매년 올라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데요. 저 이거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좀 넣으셨습니다. 같은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윤수 전문가님 10년이나 돼서 아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많이 아깝죠. 10년마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표현을 매년 갱신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비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종합보험일 수가 있는데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1년이 갱신되는 거는 지금 현재로 가입을 하셔도 모든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1년 갱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두시는 게 낫고 만약에 종합보험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10년 계속 지금 50대인데 6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오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턱대고 계속 그냥 해지를 하고 다른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냐 이건 아니죠. 일단은 병력을 봐야 돼서 병력에서 이상이 없고 어느 정도 건강하시게 되면은 또는 아니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간다 치면은 뭐 20년 납 90세 만기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보험 쪽의 진단금이나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은 훨씬 더 좀 여유스럽게 경제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실비는 다 갱신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 종합보험이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저희에게 증권 보내주신 다음에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77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당뇨 약을 복용 중입니다. 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간단히 질문 주셨는데요. 자, 백수환 전문가님, 예전에 당뇨 좀 싫어하셨잖아요. 보험사에서. 요즘은 어때요? 일단 어떤 보험을 가입하냐고 물어보신 거 보면은 보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실손보험인데 아마 당뇨를 심사 올려봐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당뇨로는 실손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유병자 실손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질병들에 대한 수술비나 진단비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325 오늘 언급해드렸던 325나 335 기타 내가 거기에 맞는 또는 제가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암보험도 고지하고도 일반체로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보험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거 먼저 정하신 다음에 내 실정에 맞춰서 나는 암보험을 준비할 거다. 그럼 표준체로 가능하실 거고요. 전체적인 수술비나 진단비를 다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유병자와 이제 암보험을 같이 섞어서 그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 실손을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질문 주신 분들이 원하시는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당뇨가 있으시면 기존 실비는 어렵고 유병자 실비로 가져가야 되지만 다른 담보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어도 건강체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바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아보셔서 유리한 보험 선택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